혹시 막 유치원부터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요즘 제일 극성인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의 기본 정석으로 그거를 미적분까지 다 시켜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꽃 아니죠, 이제 가갸거겨 고교의 신입으로 찾아온 안종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연고TV에서 이제 마지막 안녕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입시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만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입시학원을 등록하고 그런 모습을 공유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종희님 학원 때 무슨 학원 다녔나요? 저는 그 예비 고3 때 강남대서. 혹시 초등학생 이름만 들어봤나요? 초등학생이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예 입시 관련된 걸 몰랐어가지고 의대 막 그런 거. 그래서 같이 보호자로 동행해주실 의대왕 서울대 의대분이 오기로 했거든요. 서울대 의대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찾아뵙게 된 서울대 의대 구민준이라고 합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이거 짜장 흔치 않거든요. 민초 반민초 하나 둘 셋. 반민초. 네. 민준님 혹시 의대반 학원을 다니신 적 있을까요? 이렇게 의대반이라고 따로 이름 붙은 학원 다닌 적 없고 그냥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주위의 의대생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서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의대반 준비해서 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의대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진짜 저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의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좀 의아하긴 하네요. 저도 약간 초등학교 때 하면 약간 얼음땡하고 네, 이렇게 굴러다녔던 것 같은데 약간 거의 구몬 그런 네, 거 구몬. 보면서 만화책 좀 읽고 그랬던 그쵸.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생 의대반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궁금한 초등학생 의대반 직접 등록을 하고 이제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여기가 저희가 듣기로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접수하려고 왔거든요. 초등학생 반을요? 네, 여기 서울대 의대생이셔가지고 여기 그냥 저희가 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수학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총원장 최다희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수강을 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혹시 될까요? 네, 원장님 혹시 의대 출신이실까요? 아니요. 어디를 많이 보냈죠. 몇 명 정도 있나요, 의대반에서? 10명 전후가 있습니다. 대치동은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1대1로 초등학생 때부터 입학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수업합니다. 그러면 혹시 의대반 말고 다른 일반 반도 운영을 하고 있으실까요? 대치동에 오는 초등학생들은 국내에서 명문대를 지망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해외 유학을 갈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국내 수학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지는 게 의대반이고요. 해외 수학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지는 부분이 일반 초등반입니다. 이런 의대반은 언제부터 개설되었을까요? 한 1년밖에 안 돼요. 지방 의대들이 지역 의대라고 40%를 뽑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지방대 의대 가기 정말 힘들어진다. 빨리 가는 거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된 거는 그게 작년 초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대 합격자 1등이 신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극성스러운 집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고 내신을 준비합니다. 물론 민준님 주변에 다른 의대생분들도 이렇게 좀 빨리 시작하는 편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저도 지금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거라서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왜 굳이 초등부 의대반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의대반 오면요, 특별한 학생 되고 그때부터는 저희는 몸살입니다. 사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막 제일 중요한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학생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신 선생님들이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수능의 특징은 너무 어려운 게 못 나옵니다. 네, 그렇죠. 실력 문제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수투의 미적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쫓기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하고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버벅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생한테 맞춤형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저도 계산 실수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엄청 계속 검토하는 습관을 길렀었거든요. 그렇죠. 그 계산은 언제 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잡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만들어가지고 계산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의대반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뭐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방학 때 많이 오고. 서른까지 다 포함하면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 봤고요. 부산은 기본이고 목포, 대전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도 원룸을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3명, 4명이서 약간 기숙사처럼.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토요일밖에 안 쓰는데 월세 안 아깝습니까? 하더만 막 웃으면서요. 아유, 그러면 이 청소년들 데리고 어떻게 모델을 가겠으며 N분의 1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치동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충격적인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의대반에 오겠다고 했을 때 학생 의지랑 부모님 의지가 몇 대 몇 정도인지. 솔직히 말해야 되죠. 10대 0인가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일이 튀어나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역할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어디 갈 실력이면 못 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생기기 때까지는 의과를 목표로 하고 생기면 메리트 찾아가는 거고 사회권 대학은요 아주 촘촘히 지금 틈이 벌려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너 우리나라 말고 살고 싶은 나라 어디 있냐 물어보면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대로 오면요 그 나라 이민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일단 50% 맥힙니다. 왜? 혹시 예를 들어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이나 약간 끈기가 없는 학생도 혹시 의대반에 들어올 수가 있네요. 아유, 그렇죠. 그런 학생이 와야죠. 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어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잊지 마라. 토끼 놀 때 거북이 안 놀면 됩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경우가 정시거든요. 그쵸. 정시 수능 공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특히 수학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단계별로 시키면서 풀린 거 다 봐주면 됩니다. 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를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의대반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수강 비용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인가요? 학원 비용은 교육청에서 단가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분당 단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6시간 수업으로 회비는 42만 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군요. 물론 분당 회비가 280원이는데 많이 받는 학원은 420원까지 받는 학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1.5배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각 학원들마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대치동에 진짜 학원 네. 비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와.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초등학생 의대반 얘기했잖아요. 혹시 막 유치원부터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많은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는 유치원생 안 받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요즘 제일 극성인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의 기본 정석으로 아니, 그거를 미적분까지 다 시켜보냅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네. 그럼 애들이 할 수가 있나? 아니 글씨 잘 못 쓸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공부를. 제 제자가 모임을 갔다 가지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니 유치원생을 아무리 수학이 기본 정석이지만 미적분까지 이해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내 정도 되면 왜 못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애를 선생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적이었어. 안 한다. 왜? 아동학대다. 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지옥을 유치원 때부터 그러지는 마라 그랬거든요. 혹시 그럼 민주님은 유치원 때 수학 공부 하셨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초등학교 때도 막 구몬 풀고 막 진짜 6 곱하기 8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데 미적분을 다 저학년인 친구들도 배우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부터 중학교 수학에도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학의 시작이 집합명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열을 극한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환소수 0.99999가 1이냐? 사실 그것도 극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적분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수학부터 그 미적분의 가장 그 기초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행적인 개념들. 예, 그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치동 실제 커리큘럼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서 어떤 요소가 그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도 독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보단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인지적인 부분으로 가네요. 그니까요. 그 천재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면 중학교 3학년 때 말입니다. 고2까지 보통 30분 내지 40분 만에 다 풀어버립니다. 수학을요? 네. 1시간 40분짜리잖아요. 예, 100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원래 100분인데 그걸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고2 모의고사를 중3이. 네. 그리고는 4점짜리 몇 개 빼고는요, 다 암산으로 풀죠. 네?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손이 날아갑니다. 손이 날아가거든요.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작년에 19명 합격했고요. 대치하고 압구정을 이렇게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50분에 10만 원이요. 그냥 붙은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만점에 가까운 실력으로 많이 붙었어요. 아이가 지금 4살이라고 하셨죠? 네네. 영재 테스트 보셨나요, 어머니? 아니요. 그러면 지금 시험 보고 싶으신 곳이 대치동인가요? 압구정인가요? 뭐 어디 다녀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영- 4살이어가지고. 영어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아무것도 안 다니세요? 아, 그냥 일반 어린이집은 다니죠. 한국말 어린이집이요? 네, 한국말 어린이집. 그러면 매일매일 어린이집 영어로 가는 애들도 떨어지는데 4세 기준이에요. 뭐 캣을 불러주면은 CAT를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알파벳 쓰는 그런 게 완전 기본이에요. 그건 완전 기본.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 걔네들은 회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도 가능해야죠. 처음에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만큼 노출을 해줘서 만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25개월도 가르쳐 봤어요. 제가 제일 빠르게 했던 친구들은 37개월? 확실히 좀 힘들어 하긴 해요. 연필 잡는 거, 엉덩이 힘 같은 것도 잡아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낯선 공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무서워해서 한 영어 유치원 앞 노란 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유치원생들이 가방을 메고 쪼르르 걸어갑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들은 보통 아침부터 5, 6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는데 추가 비용을 내면 방과후 수업이란 이름으로 운동이나 악기까지 가르칩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A씨도 두 아이를 모두 유아 영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책은 좀 비싼 편이어서 그것까지 하고 하면은 한 130에서 이제 방과후까지 하고 그럼 한 150, 160 정도 들어요. 부담스럽지만 아이가 경쟁에서 밀릴까봐 조바심이 앞섰습니다. 주변에서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다니면 좀 뒤처질 것도 같고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나? 정부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보고 유아 사교육 시장부터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대체하도록 예체능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또 만 5세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이음 학기를 운영하고 학부모의 취학 전 한글 교육 요구를 고려해 3, 5세의 교육과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의대 입시반 같은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사교육비 부담. 정부는 취학 전부터 대입까지 모든 단계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 비용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문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